대박 사건, 대박 사건. 뭐야, 대박 사건이라니? 글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사극으로 제작됐대요.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온달이 바보가 아니었대요. 뭐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강하늘 배우가 온달의 아버지로 나온대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더덕들의 영덕입니다. 최근 철인왕후, 암행어사 등 퓨전 사극의 연이은 흥행이 이어지고 있죠. 그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KBS가 신작 달이 뜨는 강의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달이 뜨는 강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칼과 꽃 이후 무려 8년 만에 제작되는 고구려 배경의 드라마라고 하네요. 바보로 불리던 온달이 공주에게 청혼을 받고 고구려의 전쟁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드라마 같은 전개에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전래동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온달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다만 학자들도 100% 실화라기보다는 실화와 설화가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달이 뜨는 강을 집필한 한지훈 작가 역시 사료에 남은 평강, 온달 이야기는 행간이 많이 비어있다. 일어나기 힘든 일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상상하고 메워나가고 보다 극적으로 바꿨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달이 뜨는 강에는 상상력이 가미된 새로운 설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역사적 기록과 비교해서 무엇이 비슷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삼국사기 온달전은 온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떨어진 옷과 신발을 걸치고 시정관을 왕래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온달은 초라한 행색과 입속을 챙기지 못하는 순박한 모습 때문에 바보로 불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달이 뜨는 강 역시 온달을 선하고 순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험악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다는 기록과 달리 드라마 속 온달은 참 잘생겼네요. 온달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달이 뜨는 강은 그 중에서 온달이 몰락한 귀족 출신이라는 설정을 가져왔는데요. 드라마의 설정에 따르면 온달은 순노부 족장인 온엽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온엽은 누명을 써 처형당하죠. 온달은 바보가 되어 살아남으라는 아버지 온엽의 유언에 따라 유모와 함께 숨어 살게 됩니다. 기발한 상상이지만 아쉽게도 이 과정에서 고증에 오류가 있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연맹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기 5개의 부족이 연맹했고 순노부는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개의 부족은 방위명을 따 동부, 서부, 중부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6세기가 배경인 달이 뜨는 강에는 순노부, 게르부와 같은 부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하게도 순노부 족장인 온달의 아들이 몰락한 귀족이라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설정입니다. 여담으로 본래 달이 뜨는 강은 평강, 마음의 베이다라는 제목으로 손예진 배우와 강하늘 배우가 각각 평강과 온달을 연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케줄 문제로 캐스팅이 불발되었고 강하늘 배우는 온달의 아버지인 온엽으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달이 뜨는 강에서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평원왕은 귀족들의 지나친 견제로 예민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계략에 넘어가 자신의 아내이자 평강공주의 어머니인 연왕후까지 죽이고 마는데요.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주색에 빠져 살아가는 평원왕의 모습은 무능한 폭군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평원왕은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후 극심한 내분을 겪게 됩니다. 평원왕 역시 계속된 왕위 쟁탈전과 귀족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즉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달이 뜨는 강 속에서 귀족들이 왕을 견제하는 모습은 역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평원왕에 대한 묘사는 조금 다릅니다. 평원왕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왕입니다. 특히 기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 세력을 등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몰락귀족설 외에 온달이 신진무인 세력 출신이었다는 설은 이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평원왕은 외교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고구려의 중흥을 위해 힘썼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속의 무능한 폭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성군에 가까웠던 왕인 거죠. 주인공인 평강공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평원왕 캐릭터를 이처럼 설정한 듯 보이는데 아무리 퓨전 사극이라지만 평원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달이 뜨는 강의 인물 소개를 보면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딸이자 살수 집단의 살수, 염가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드라마는 평강공주가 어린 시절 기억을 잃고 실종되었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린 평강공주는 납치되어 기억을 잃는 약을 먹고 살수 집단의 염가진으로 살아가는데요. 이후 가혹하게도 자신의 아버지인 평원왕을 죽이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은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 거기다 자신이 사실은 공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혼란까지.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하지만 평강공주의 실종, 살수 염가진이라는 설정은 모두 실제 역사와 다른 픽션입니다. 드라마에는 평강공주가 고구려의 태왕을 꿈꾼다는 설정도 나오는데 이 역시 온달전에서 드러나는 평강공주의 주체성을 극대화시켜 재해석한 듯 보이네요. 정리해보면 묵직한 설정들만 봐도 달이 뜨는 강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모티브만 차용한 역사와는 차이가 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정통사극 느낌을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달이 뜨는 강은 드라마로만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의상 고증 등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달이 뜨는 강을 기점으로 한국 고대사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더덕들의 영덕이었습니다.